자, 코인인사이트 정수현 차트 브리핑 두 번째 영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빠지는 저점에서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낙폭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중간 반등 자리들은 없는지, 지금 경제적으로 뭐 나스닥이든 여러 가지 S&P 어떤 상황인가 전체적으로 알아야겠죠. 이 비트코인만 들여다보면 답이 없다. 자, 그럼 제가 어떤 자리들 알려드릴 건지, 여러분들이 세력들에게 당하지 않는 자리,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 요 구분까지 드리면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자, 우선 제가 오전장에서도 추가적으로 반등장 조금 나오고 있을 때 2차 차트 붕괴 올 거니까 엄한 데서 들어가서 눌롱이고 뭐고 나발이고 여러분들 수수료 녹이는 짓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도대체 시장 경제가 어떤지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자, 저는 3주째 계속해서 하방에 대해서 이 60K를 깨는 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자리에서 이런 반등이 나오니 이 개미 꼬심 자리에 많이 당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대반등이 나와도 이런 구간에서 반등 나왔을 때 나만 못 먹는 거 아니냐, 이 시장 상황부터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야겠죠. 저 진짜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주째 같은 관점 가져가는 트레이더가 많지 않아요. 이 자리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좋아요 한 번 더 누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자 데일리 브리핑인데요. 오늘 좀 핵심 발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 자, 우리나라 날짜로는요, 딱 오늘 넘어가는 자정입니다. 그때 발표가 나올 거고요. 결과에 따라서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잘못 들어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어떻게 매매하는지 매매일지 남겨드릴 거고, 만약에 관망을 해야 되는 장이라면 그 관망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의 급락, 그리고 S&P 500 집중도 위험, 그리고 코스피가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 이 코스피에 대해서도 살짝 다뤄드리면서 여러분들 지금 뭐 주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보는 강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은요 여러분, 이 미국 시장이 엔비디아 한 명의 컨디션에 따라 전체가 휘청거린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구조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왜 비트코인에 중요하냐,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이 디지털 금이 아니라 위험한 주식처럼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나스닥이 엔비디아 때문에 박살나면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질 확률이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이 엔비디아 때문에 나스닥이 휘청거리면 뭐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러니 비트코인이 옛날처럼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나스닥의 영향을 받고 엔비디아의 이런 기사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나스닥 차트를 보면 기술적인 차트 분석으로도 나스닥의 하방이 좀 예고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누차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일목구름, 이 지표는요, 캔들과의 거리, 이 이격이 멀어지면 여기까지 붙이려는 습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건 차트의 국룰이고 모든 구간에서 이격이 벌어지면 다시 한번 붙이고 상승을 한다. 그리고 나스닥 자체가 이 채널의 상단부를 계속해서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단부를 얼마 전에 찍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는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고, 추가적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60K라는 비트코인의 저점이 등장했을 때 FEG를 한번 뚫었기 때문에 옆차기를 하면서 바로 여기서 추가 낙폭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닌 이렇게 지그재그로 계단식 하락을 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 계속해서 비트코인도 하방에 대비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나스닥이 단기적인 반등을 보이더라도 이런 자리 1시간 봉에서의 이치모쿠. 자, 1시간 봉은 날봉보다는 4시간 봉이 지지저항이 낮고 4시간 봉보다는 1시간 봉이 지지저항이 낮습니다. 근데 이런 낮은 지지저항조차 뚫지 못하는 것은 자, 나스닥조차도 지금 매수세가 크게 좋지 않다. 그러니 우리 비트코인이 상방을 보기보다는 하방에 대응을 해줘야 되는 실정이다. 그리고 나스닥의 1시간 차트에서 오더블럭이 아래 위로 세력들의 매수세를 만들며 상단과 하단에서 강한 지지저항을 만들어줬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이 강한 지지저항을 모두 뚫어주는 이러한 차트를 보였기 때문에 여전히 하방에 대한 위험이 크다라고 볼 수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 이 사람들이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자는 말을 합니다. 자, 이건 실질적으로 무슨 말이냐? 사실 당분간 금리는 안 내릴 거야. 이걸 되게 돌려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물가는 안 잡히고 일자리는 너무 많아요. 돈 풀리는 시기가 4월 뒤로 밀릴 수 있으니 지금은 풀 매수보다는 어떻게 단기적으로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요.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돈이 유입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는 건데 지금은 이 연준을 봤을 때 노동시장이 핵심 변수라고는 하지만 추가 금리 인하가 계속 미뤄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도 결국은 이런 차트에서 계속 눌리는 자리 보면서 눌롱 잡아서 어떻게든 저점을 대응해야겠다라는 법이 아닌 이 경제 칼럼에 대비를 하면서 이런 자리들에서 풀매수를 하고 오히려 단기적인 반등 자리가 나온다면 그곳에서는 짧게 먹고 나오고 우리가 분명한 자리에서만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신호가 지금 거시적 경제 관점과도 함께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1시간 봉을 봤을 때 이전 시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RSI를 봤을 때 CPI 지수가 나오면서 이곳에서 저점은 낮아지고 RSI 저점은 올리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곳을 우리가 리플레이를 한번 시켜보면요.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우리 이전에 있던 FEG 구간을 명확하게 지켜줬습니다. 자, 이 구간을 확대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이 구간에서 이 자리를 지켜주고 올렸다는 말이죠. 이건 사람들의 심리적인 지지 저항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다시 나가고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이 자리에서 또 한 번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는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TPO 지표를 봤을 때 우리 64.8 이 자리를 깨고 그냥 이렇게 내려가 버린다면 개미 꼬시는 자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장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60K에 대한 관점을 밀고 가고 있고 추가 낙폭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는 손절이 많이 나신다면은 우리가 쫓을 수 있는 차라리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에서 단타로 짧게 방망이를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전에 보시면요. 제가 이더리움 포지션 하나 나가면서 여기에서 진행 포지션 다 말씀드렸고 제 매매일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시고 관망하실 분들은 관망하시면 됩니다. 근데 손절 나신 분들 너무 많다고 해서 자리 하나 봐드렸고 저도 괜찮은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반절 매도하면서 우리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요. 계속해서 반절 매도를 나갑니다. 23% 또 나왔고요. 자, 추가적으로 계속 나가면서 또 한 번의 반절 신호, 또 한 번의 신호 나오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한 것이 아니죠. 제가 왜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추가 매수 통해서 롱 포지션 만들어 드린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마무리 비용 70.57% 내면서 매우 큰 수익으로 마감했고 아마 비트코인에서 많이 잃으신 분들 멘징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담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런 자리들을 제가 리딩방처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매매일지처럼 남겨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로 내가 포모 현상을 느낄 때 여러분들이 제 관점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보시고 있는 아래쪽에 더보기에 있는 이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저 광고쟁이들은 좀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금전 요구 절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해주셔야 된다? 구독과 좋아요는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 응원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좋은 영상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이 하락, 진짜 하락인가 가짜 하락인가 최근 막 몇 퍼센트, 몇십 퍼센트 빠졌다고 걱정이 엄청 많으십니다. 금은 오르는데 비트코인만 빠진다. 디지털금이 맞냐?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관은요, 여전히 비트코인을 쇼핑하고 있습니다. ETF도 매달 4조 원 넘게 들어오고 있고 마이크로 스트레지는 또 13조 원을 산다고 합니다. 지금 하락은요, 개미 털기 세일일 가능성이 높으니 분할로 접근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큰 반등장이 올 건데 그때까지의 인내심을 누가 잘 가지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여러분 지금 계속 경계를 해야 되고 레버리지랑 비중을 모두 다 줄이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자리에서 욕심을 내면 진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반등이 나오더라도 눌리는 자리에서 사지 우리가 지금 당장 풀매수를 당겨야 될 구간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청산 히트맵을 봤을 때 65.4K의 물량이 많이 모여있고, 우리가 다르게 페어로 봤을 때도 정확히 66K 쪽에 지금 많이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느 정도 63.5에도 가격이 물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66K, 63K 봤을 때 어쨌든 이곳이죠. 64K를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물려 있는 사람들 다시 올라왔을 때 빠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 얼마예요? 이 고점이 66.6이에요. 여기에서 또 한 번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으로 올라갈 때 수익 실현이 계속해서 나오는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계속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내가 짧은 매매를 한다고 해도 정말 운이 좋아 들어가지 않는 이상 확실하지 않은 자리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에 대한 관점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0K를 깨는 이 저점을 깨는 계속 그 관점에 대해서 3주째 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리가 나온다면 57에서 59K에서 한번 1차 매수 구간에 한번 들어가 볼 예정이고요. 52K에서 손절을 잡고 미국 이란 이슈에 대응을 하면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브리핑 봐드릴 겁니다. 자, 모든 매매 일지는 스터디룸 통해서 남겨드릴 거고요. 제가 모든 거시경제 뉴스 이슈 같은 것들도 제가 보기 위해서 좀 모으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추가 낙폭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떻나요? 지금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이상하게 한국 오전장만 되면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내려갑니다. 이렇다는 것은 지금 코스피 같은 곳으로 집중도가 쏠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관심도가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진짜 역대급 옛날부터 들어가 계신 분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다는 것은 꽤나 과열지구에 들어가는 위험도 리스크가 있는 자산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지금 비트코인이 이 한 번의 유동성을 먹는 자리에서 2026년 저는 큰 반등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여기에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이런 미이란 이슈라든가 추가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건 저희가 방어를 할 수가 없죠. 이런 이슈로 하락을 한다면 그 아래자리에서라도 2026년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내하시고 따라오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런 지갑 돈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리까지 잘 인내하시면서 제가 앞으로는 추가적인 경제 뉴스까지 다뤄드릴 예정이니 함께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날봉에서 1시간 날봉 둘 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다고 했지만 결국엔 이 자리를 모두 무너뜨리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는 우리가 저점을 확실하게 깼을 때 저점이 낮아지고 이 RSI 저점이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뜰 겁니다. 일봉에서의 상승 다이버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런 추가적인 60K 매물대를 유동성을 모두 소화하고 가는 구간을 좀 기대하셔야 되고요. 이런 구간에 기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한 번의 인내심이 조금 필요하고 우리가 매직 구간으로 굳이 봐야 되는 곳이 있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구간이 보이지 않고 오늘 저녁 00시에 또 하나 지표 발표가 있죠. 그런 구간에서 변동성이 생기면서 이런 매물대가 생기는지 계속해서 관망해서 여러분들께 매매일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이상한 잡소리에는 좀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면서 이더리움이나 여러 가지 알트코인으로 자리들 여러분들 좀 볼 수 있는 구간은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쇼 포지션은 크게 비중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이나 스터디룸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